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멈춘 지 나흘째입니다. 이번 사고의 발생 그리고 후속 피해가 모두 인재일 가능성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해왔던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현재 정부 서비스의 복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약칭 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정부 업무 시스템은요, 모두 647개입니다. 이 가운데 복원을 마친 건 오늘 10시 기준 55개인데요. 정부는 화재가 발생한 이 국정자원 대전본부 5층 전산실을 제외하고 선제적으로 가동을 멈췄던 2층부터 4층까지 순차 복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복구는 이 국민 안전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스템 중요도 등 등급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 중입니다. 실시간으로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복구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부는 서비스가 재개될 때마다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서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셧다운됐던 시스템 숫자에 비해 보면요, 아직 복구율은 약 9.9%, 그러니까 정확히는 한 8.5%에 불과합니다. 속도가 상당히 더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요, 국민이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는 일부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복구됐다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주민등록 등본 등 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정부 24 서비스가 오늘 오전 복구가 되면서 다시 온라인으로 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 정부 24와 연계가 필요했던 교통범칙금 납부 시스템 이 교통민원 24도 정상화돼서 이 교통범칙금 조회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경찰은 복구에 걸린 이 기간만큼 이미 발부된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기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모바일 신분증도 일부 서비스가 재개가 되면서 기존 이용자의 경우 신원 확인이 가능하지만 다만 이 신규 발급은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큰 우려를 낳았던 부분 중 하나가 우체국 관련 업무였는데요. 어젯밤부터 일단 우체국 금융이 재가동되면서 온라인 뱅킹과 ATM 사용, 보험금 청구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금융 서비스가 정상화됐습니다. 또 우체국 우편 서비스의 경우 오늘 오전 9시부터 우체국 창구 방문을 통한 소포와 국제 우편 접수, 그리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우편물 배달 조회 등 서비스가 우선 재개된 상태인데요. 다만 우체국 창구에 방문해도 미국행 특급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쇼핑, 또 착불 소포와 신선식품 소포 등은 여전히 접수가 어렵습니다. 이 시스템 안정화까지 일부 지역의 배달 지연도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추석 시즌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의 여파는요, 민간 금융 부문으로도 번진 상태입니다. 이 실물 주민등록증에 대한 본인 확인 기능, 이게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기능이 있나 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거, 이게 막힌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 기관과 연동해 이 실물 주민등록증을 촬영해 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의 인증 절차가 불가능해지면서 이 비대면 증권사 계좌 개설 업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 은행들은요, 이 고객들에게 이 실물 주민등록증은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알림과 함께 대신에 이 실물 운전면허증, 또 여권, 또 기존 모바일 신분증 등을 이용한 본인 확인은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 일부 대출 상품 심사가 제한되는 곳도 있는데요. 다만 이 주식 매매를 포함한 이 증권거래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라 이 기존 고객들의 투자 활동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용 빈도가 높은 이 다수의 온라인 행정 서비스가 먹통이기 때문에 국민 불편,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금 예상입니다. 네, 이번 화재가 주말 사이에 발생을 해서 곧바로 이 민원 대란이라고 할 만한 이 상황까지는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국민 이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들이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청 등 일선 민원 현장에 혼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내에 이 온라인 거래 서비스도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아서 이 부동산 거래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 거래 신고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해서 정부는 방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무원 내부 업무망인 이 온나라 시스템 등 이용 빈도가 많고 또 중단 시 이 파급 효과가 큰 1, 2등급 정보 시스템은 여전히 먹통이고 국민신문고도 아직 복구되지 않아서 이 2차 소비 쿠폰의 신청과 사용은 가능하지만 이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전상만 장애 해소까지 민원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부 합동 민원센터 119 콜센터와 지역 민원센터 120, 120 콜센터 등 이 민원 전담 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본 정부 전산망이 완전히 정상으로 복구되기까지는요, 예상보다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자체적으로는요, 최소 2주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실생활 그리고 행정의 운용 현실 등을 생각하면은 사실 2주도 무척 긴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정자원 화제로 멈췄던 정부의 행정정보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재가동되고는 있지만 이 불에 타서 크게 손상된 96개 정부 전산 시스템까지 재가동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96개 정부 전산 시스템에는 국민신문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 공무원 행정 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 등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소된 5층의 주요 정보 시스템 96개를 대구센터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전하고 재가동되기까지는 최소 2주간의 시간이 걸릴 걸로 전망돼 전체 서비스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걸로 관측됩니다. 이 불이 난 대전 본원의 데이터가 대구와 광주 분원에 저장돼 있긴 하지만 이를 구동할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스템을 화재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는 한두 달 이상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윤 장관 발언 들어보시죠.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바로 재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